한국에서의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가와사키라는 일본 이름을 쓰던 조선 남자의 부인이다. 朝鮮半島の出身の方ですね。慶長4年に肥後、今の熊本県の八代にやってきまして、しかしその後ですね、マカオ、天川というこのマカオですけど、マカオへ売られて、 왜 조선 여자가 마카오까지 갔을까? そこでキリスト教へと改宗をいたしますが、元和2年に長崎へと回って帰ってきまして、この中にはですね、高麗出身の方がマカオに行ったという記述もできますけども、中には売り渡されという記述があります。もしかしたら詳しい事情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何らかの事情で向こうに売られたのかもしれません。 9살 때 일본으로 납치된 그녀는 포르투갈 노예상에 팔려 마카오로 갔다. 마카오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후에야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조선 포로들은 포르투갈 상인이 가져온 소총 혹은 고급 옷감과 맞바꿔져 필리핀 마카오는 물론 인도까지 팔려나갔다. 조선인 노예가 너무 많아 국제 노예 시세가 폭락할 정도였다. 비인간적인 조선인 노예 매매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천주교 신부들이었다. 1598년 9월 4일 일본 천주교구에서는 나가사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 교구장 세르게이라 주교가 각지에 있던 신부 12명을 소집했다. 당시의 회의록이 아직 남아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곳곳에서 목격한 조선인 포로 매매 사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결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날 회의 보고서에는 신부들이 직접 증언한 대단히 특이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일본 노예 상인들은 조선 땅에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했다. 그들은 납치한 조선인들을 마카오에서 조선 해상으로 온 포르투갈인들에게 팔았다. 포르투갈 상선들, 노예 상선들이 조선에까지 건너와서 일본 노예 상인들로부터 조선 현지에서 붙잡은 노예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단편적이나마 발견되었을 적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 노예가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 지방까지 파급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을 통해서였구나. 신부들은 노예 매매를 하는 신도들은 파문에 처한다는 강력한 결의를 했다. 그리고 천주교도인 각지의 영주들에게 조선인 노예를 해방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천주교도 영주들이 조선인 노예들을 풀어주었다. 그리스도者として人を撃ったりとか買う人がキリスト教から追い出されると、非常にキリスト教で言えば一番厳しい罰を与えたんですね。 신부들은 한편으로 기금을 모아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 노예들을 되샀다. 그렇게 해방시킨 조선인의 수가 2,000명을 넘었다. 노예로서 고달픈 생활을 할 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만민평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박애주의를 외치는 그런 천주교도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더군다나 돈을 주고 사서 노예 해방을 지켰습니다. 그 노예 해방이 되면 일본인과 차별 없이 일본 사회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주교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도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당시 예수회는 일본에서의 보교 활동을 한반도까지 이어가려 했다. 1571년부터 중국, 일본에 이어 조선 선교를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의 총본부에서는 조선전도의 임무를 맡은 특사를 북경에 파견했다.